터져 나온 정말 많은 북한 뉴스들 가운데서 3건을 골라가지고 간첩을 잡은 소식, 그 다음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한 소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대북 지원을 거부한 뉴스를 가지고 뉴스 속에 알려지지 않는 그 본질과 진짜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고만 깨면 북한이 하도 못된 짓, 경악스러운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막 뉴스나 언론사들도 막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정말로 또 우리들한테 참 가소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간담도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간첩 소리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간첩 잡은 이야기에서 언론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언론들 통해서 보았지만은 40대 중반의 간첩, 중스님으로 행세하던 간첩, 그리고 북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파 간첩 잡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SNS에 이제 출연해서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기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직파 간첩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는 고정 간첩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또 포섭된 간첩이라고 하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자발적 간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는 공작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놓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난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야 직파라고 하는 게. 원래 직파라고 하는 말은 북한이 잘 안 씁니다.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요, 강냉이 옥수수를 심을 때 원래는 이게 영양 단지에다가 알을 넣어서 싹을 틔워서 심거든요. 예. 그런데 돌리면 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영양 단지를 하지 않고 직접 이게 꼽으면요, 예, 소리가 좀 약하다 해서 좀 오른쪽 아니에요. 그 장치 말입니다. 그 TV는 끄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좀 그걸 좀 올리십시오. 예, 소리가 좀 안 들리죠. 제가 혼자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렇습니다. 어떻게 소리 괜찮겠습니까? 예. 소리가 작으면 그것도 야단이네요. 소리가 진짜 작네요. 그리고 더죠. 소리가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네요. 갑자기 그렇게 작아졌을까요?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도 소리가 작으시죠? 이게 참 너무 방송이 너무 이게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를 또 뜨기에도 그렇고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네, 지금 좀 소리가 조금 이따 이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이야기 좀 마저 드리죠. 이게 스님으로 행세하던 간첩을 잡았는데 이것은 직파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파는 뭐니까 이제 강냉이를 심을 때처럼 이게 두루두루 복잡한 과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단박에 옥수수, 즉 강냉이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 되겠는데, 직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남한 용어지 북한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남쪽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간첩의 종류. 어떤 간첩인가? 이것은 아마 언론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어떤 전략적 내전 전술적 목적을 가지고 훈련되고 위장된 간첩을 직접 남한에 파견한 것. 이게 직파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까지 많은 간첩 사건들이 알려졌죠. 뭐 김현희 간첩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경학, 저 필리핀 교민으로 들어왔던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항장엽 노동당 정 비서를 이제 그 살해하러 왔던 이 두 명의 사람은 동명관이라고 한 사람하고 또 김모 사건 2012년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간첩들이고, 그다음 원정하 그 여성 간첩 알죠? 그다음 또 저번에 간첩이 됐다가 또 아니라고 또 뭐 뒤집어 놓은 유의성, 그러니까 또 뭐 홍모라고 하는 간첩 탈북자들 속에 끼어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탈북자들 속에 끼어서 들어온 거는 좀 간접 파견 간첩이고, 그 다음에 탈북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고 들어온 사람은 직파 간첩이라고 볼 것인가.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뭐 할 수 없지만 직파 간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릅니다. 그걸 대남 공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쪽에서는 그걸 간첩이라 하죠. 또 북한은 남쪽에서 그 데려보낸 그런 대북 정보 일꾼들, 대북 정보 전문가들이라 할까요? 뭐 그것을 북한은 잡으면 간첩이라 그러죠. 근데 북한에는 이 간첩을 두 가지 종류로 가릅니다. 남한에서는 몇 가지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첫째 간첩 중에 하나가 미제 고용 간첩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첩보기관이 직접 훈련시켜서 목적을 가지고 파견했다. 이걸 미제 고용 간첩.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괴뢰 간첩이라고 합니다. 괴뢰 간첩. 괴뢰 간첩이라고 하는 뭐가 남한 첩보기관이 보낸 간첩이죠. 이 두 종류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북한 간첩을 잡았을 때 이게 어떤 간첩이냐 부류를 가른다면 대체 뭐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직파 간첩과 기타 간첩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간첩이라고 제대로 된 간첩은 어떤 간첩이냐 하면요, 그 파견 기관이 바로 그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의 국무위원회 직속 정찰총국, 한때 김영철이가 그게 수장이었죠. 최근에는 장금철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고 있는데, 그 정찰총국이 파견한 간첩, 이게 진짜 간첩입니다. 이게 가장 그 쟁쟁한 그런 전투 인력이란 말이죠. 이런 간첩들은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선출되고, 그리고 4년제 내지 5년제 이상의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고 간첩훈련 양성대학에서 대학 이상의 그리고 각종 살인, 파괴, 암해, 그리고 남한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특히 이제 침투하는 방법, 모든 훈련들까지 마친 이런 최정예 소위 간첩들을 우리는 간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원정하는 뭘까요? 원정하는요, 본인이 이제 그 진술했지만 국가안전보위부라, 보위성, 지금 국가보위성이라 하죠. 국가보위성의 뭐 개별적 혹은 뭐 조직적 그런 지령에 따라서, 야, 너 이번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좀 해 라고 청탁을 받은,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 자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이렇게 지령을 받고 온 청탁 내지는 밀정, 보위부 밀정이라고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밀정들도 남한이 붙들었을 때는 그거를 간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죠. 탈북자들이 우리 국정원에서 잡아가지고 이게 발표한 사람들, 유성도 마찬가지죠. 뭐 홍모 씨도 마찬가지고, 딱 봤을 때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야,
저런 체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런 수준을 가지고 저런 미모를 가지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간첩질을 하느냐. 간첩은 저런 사람이 간첩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것, 밀정.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간첩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몇 차례 걸쳐서 들어와 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다가 바로 1년 전인 작년에는 오랫동안 잠복할 임무를 받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종격에, 즉 사찰로 들어갔단 말이죠. 사찰로 들어가서 그는 스님 행세를 하면서 자유롭게 스님이니까 어디든지 그냥 똑딱똑딱똑딱 뭐 나무아부 타불 간세올 보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동정해주고 그리고 또 뭐 오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죠. 어떤 기간에든지 뭐 종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들어온 이 간첩들, 이 바로 스님이로 위장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스님으로 위장을 했느냐? 하도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그거는요, 스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또 어떤 집단과 조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죠.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라기보다도 그런 세태가 있죠. 그런데 바로 오늘날의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올 때 뭐 예전 구닥다리 간첩들처럼 감에 사진기를 매어가지고 네가 용선 미군 기지를 찍어봐라, 청와대를 찍어오나 뭐 저 칠곡에 가가지고 사드 기지를 찍어오라, 그런 걸 시킬 것 같습니까? 그런 거는요 안 내려와도 여기서 스스로 알아서 할 사람들이 많고요. 구글 인터넷 캐면요, 이제 저 어스를 캐면 정말 위에서 내리다 보면 약간 또 45도 경도에서도 모든 걸 다 샅샅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밀한 사진이 요구될 때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돌아갑니까?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가는 모든 사진들만 캡처해도 그 힘들게 간첩을 보내고 엄청 비싸게 돈 들여서 키운 간첩을 그런 용도로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뭘까요? 저는 최근에 북한의 이제 간첩 파견 목적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통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통전부는 오늘날 와서 지금 현재 그 종북 좌파 세력이 이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물론 현 정권도 북한이 싫어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하고 거짓이든 뭐 진짜든 소위 평화 날라리 바람을 부르면서 온 국민들을 다 무장해제 시키고 대한민국 국군을 바보로 만들고, 예, 그 다음 자기들한테 정말 잘해주죠. 예, 호구처럼 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권도 좋지만은 좀 더 강한 정권, 결국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그런 독재를 신봉하고 김일성이 주체 사상가, 김정은이 명령이라면 꿈뻑 죽는 이런 진짜 아주 새빨간 이런 빨갱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틀어지도록 하자는 거죠. 단번에 거기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한 단계 걸쳐서 새노란 정권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새빨간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든지 정찰총국은 남한사회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저 김정은의 사상과 전법과 영도, 이것을 정찰총국이 속속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범위에서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요가 발생한다거나 난동이 일어났다거나 하여튼 그 군중들이 굉장히 숭숭한 민심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가차없이 스님이 아니라 특공대라고 하는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이런 부대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뭐 제가 보지 못한 이야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찰총국에는
우리가 이 긴급 상황시, 남한에서 일어나는 긴급 상황시에 투입될 광주 사태와 같은 것이죠. 부마 사태와 같은 것이죠. 예, 어떤 북한으로서 아주 유리한 혁명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된 그때 그 가차없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특공 부대가 있습니다. 특공 부대. 완전히 남한 말에 완전 뭐 어디 본토백이 경상도, 본토백이 전라도, 본토백이 충청도 사람처럼 마음대로 구사하고 여기 모르는 게 없이 계속 익히고 또 난파해가지고 또 익히더라 이런 부대를 만들기 전 그런 부대들 앞서서 바로 스님과 같이 또는 또 다른 뭔가 다른 형식으로 데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여기에는 여러 반미 단체 그리고 친북 단체 김정은 환영 뭐 서울시위원회 이따위 그 망나니 같은 조직들이 있죠. 이 매국 배족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단체 이런 청년들의 일부 청년들의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언젠가는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정찰총국이 많은 인원들을 내보낸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간첩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이 간첩을 지금 뭐 딱 잡아놓고 웃기는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잡았는데 이걸 쉬쉬하면서 이거 발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랬는지요. 한 달 지나서 지금 간첩을 잡았다고. 그것도 우리 저 국정원이 여기 국회에 가서 이야기한 걸 추려서 오늘 겨우 지금 발표한 거죠. 그럼 왜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저는 제목에 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간첩을 잡아놓고도 걱정인 시대다. 예. 간첩을 잡지 말아야지. 잡아놓으면 이게 골치 아파주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한 달 동안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바로 한 달 전에 목선 침투, 삼처강 사건 생겼죠. 거기다 또 간첩 사건까지 이거 그대로 공개한다면 북한이 야 너희들이 뭐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음모를 가진 도발이라고 뭐 남한하고 어떤 계획되어 있는 뭐 평화 프로세스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거덜낼까봐 그래 무서워서 안 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간첩 얼마나 위험합니까? 간첩 들어오면 일단은 북한이 스탠딩 오더를 내렸죠.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이 지구상 어디에 숨어 있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숨통을 끊어놓겠다. 북한이 그 우리 민족끼리 딱 나온 문장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생명의 유해 요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유해 요소가 있고요. 매일매일 뭐 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말 태극기 그런 애국 시위에서 그리고 또 여기저기 국회에서 그리고 또 정말 필드에서 그 김정은 독재 체제 그의 그 야만성 북한 최고 존엄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간첩들의 결국은 공작이 위해서 희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 제대로 말 못할까요? 간첩을 잡고도 간첩을 잡았다는 말 못하는 이 황당한 이런 시대, 이 황당한 문재인 정권 저는 빨리 쓰지 못할 이런 정말 구실을 못할 정권이면 빨리 그 터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오늘 그 북한이 또 이스칸테르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네요. 이 작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뭐 언론들이 많이 나온 거지만은요. 그 날아간 그 거리는 지금 거의
킬로미터를 측정되고요. 장소는 원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언론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더 붙인다면 이걸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쌌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야 우리도 존재한다 하는 존재감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쌌다라고 대부분의 방송 출연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이 제목을 미사일 이스칸데르 발사의 정치 공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뭐 1조 5개 목표가 있습니다. 미사일 하나 쏴서요.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새를 여러 마리 잡자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잡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미북 협상의 시한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계속 북한 보고 나오라고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장관, 심지어 또 협상 대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딱 입 다물고 있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요구한 그 조건을 너희들이 만족시켜라. 그 요구한 조건이 뭡니까? 이제 9월부터입니까? 8월부터 집행되죠. 동맹 한미합동 군사훈련 이거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라는 겁니다. 그걸 발표 안 하면 우리 회담 따위가 없어.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라고 지금 또 군부를 뗀 겁니다. 또 쏘고. 아마 답이 없으면 또 쏠 겁니다. 좀 더 큰 걸로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자기들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가 공을 던졌는데 왜 너희들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기 지쳐서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막 투정질 부리는 거 있죠.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우리 독도 영공을 겠다가 무단 침범을 했죠.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 안 하는 투명 국가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휘젓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도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호구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쏴가지고 항상 조금 잊으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이며 그리고 도발적인 그런 상황들을 탁탁 각인시킵니다. 야, 우리 이런 미사일이 있어. 우리 이런 잠수함이 있어. 이런 거 있어. 정말 그게 보면요. 한 석 달을 못 넘기더라고요. 무조건 하나씩 던져져가지고 이게 졸자하면 또 찔러대고 또 졸자하면 찔러대고. 예? 북한에 대해서 이짝하면 또 찔러대고. 우린 쎄. 우리 엄청난 나는 이게 힘장사야. 그리고 핵도 있어. 이런 걸 계속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이건 우리한테 항시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본을 향해서 자극했습니다. 아닐까요? 일본 요즘 뭐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하나의 대세인데 북한도 여기에 맞춰서 맞아. 이 토착 외구라고 하는 보수 애국 세력에서는 대매를 그리고 반일과 친미, 친일, 반일 그리고 항일 전쟁, 항일 대전 이런 걸 제치는 이런 좌파 종북 분자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의미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기술적 사항들이 더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정상적인 시험이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겠죠. 뭐 키로수가 조금 나아졌지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정치 공학에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북한에 이렇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그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미사일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쏘라는 겁니다. 회담할 때는 회담하고 뭐 같이 손 맞들고 뭐 정하고 싶으면 백수하는 하든 어디 압록강 가든 할 때는 하더라도 똑같이 그자들이 쏘면 우리도 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의적인 국방력이라고 하는 거고 최소한도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보유하기 위한 군대의 책무입니다. 아, 밥 먹고 뭐 합니까 군대가. 그것도 한 발 안 쏘고요. 엄청난 국민들이 세금을 내줘가지고 미사일 짝짝짝 채워 주었는데 북한보다 수십 개 되는 미사일을 갖다가 다 챙겨 주었는데 왜 그걸 한 발도 못 쏠까요? 저는 이렇게 북한한테 겁을 집어먹은 싸울 의지가 없는 그리고 북한이 공격해도 공격했단 말도 못하고 북한 목선의 뭔가 이런 목선이 침범한 거에 대해서도 그 제대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런 정말 난쟁이 군대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군대가 그런 군대가 아니거든요. 전 국군 수뇌부에 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 이하 참 이번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여론대로 제대로 된 이순신 장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았던 우리가 관망했던 그런 정말 군인 같은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저는 새롭게 저는 물갈이 해야 된다고 이 시간에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이제 WFP의 식량 지원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이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속에서는 일단 아마 세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첫째, 그 없는 것들이 저렇게 배통을 내미나 아주 괘씸한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아직도 배 고프지 않냐? 진짜 배고프지 않은가 보다.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이제 우리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이 혹시나 그들이 또 다른 어떤 술책이 있지 않느냐 속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보다도 세 번째 그들의 우리의 5만 톤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쌀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북한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직접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접 받아야 그 쌀이 투명하게 정말로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는 것을 감시, 즉 투명성 감시를 안 해도 됩니다. 대강 어물어물 하려고 하면 소리를 쳐가지고 뭐야 당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뭘 허물을 뭐 캐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완전 뭐 감시하려고 한 사람들 감시를 당하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정권에 대해서만 말이죠. 근데 WFP에 이렇게 쌀을 받으면 북한 지금까지 다 투명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투명성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쌀 5만 톤도 또 역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쩔 수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북한의 그 식량 사정을 보면 엄청난 그 내부 상태가 애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죠. 평양은 뭐 보여줄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지방에 나가면 정말 이게 1960, 70년도 평양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걸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이거 지금 이자들이 막은 거는 뭐 지금 남한을 호구로 보고 있는데 김정은은 태양이고 태양이 국가의 태양이고요. 자기는 곧 이제 멀지 않아 세계의 전략적 핵 보유 강국이 되었고 이제 곧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쌀이 없어서 쌀 남한 걸 받아 주민들한테 공급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선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면 받겠지만은 국제 사찰을 하면 진짜 카메라 메고 배급소 앞에 다 줄 서서 쌀 받는 거 다 이게 카메라를 찍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거지냐? 뭐 우리 뭐 이제 좀 있어 우리 핵 강국 때문에 이 미국과 남조선 걔네들 뭐 그리고 일본 중국 다 뭐 쌀이고 생필품이고 엄청 갖다 준다며.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차가 걸쳐 이야기하지만 북한은요 예전에 정말 정치범 수용소가 무서워서 우리 가족이 연좌제가 무서워서 내가 가서 보이부나 경찰이 가서 두드려 맞는 게 무서워서 누구 보고도 옆에 사람들하고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 못했지만요. 요즘에 이 새 세대들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30, 40대 세대는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하는 그런 축이란 말이죠. 스스럼 없이. 우리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이야기 합니까?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쪽이 팔려가지고 더더기 안 할 것 같고요. 안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쌀을 이번에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남한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 몇 가지는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장 북한하고 개성공단, 그 다음에 뭐 금강산 이거는 안 되니, 이건 안 되니 우리가 행사라도 좀 많이 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행사라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뭐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북 평화 노력 이것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정치 행사들 이런 거라도 좀 마음껏 좀 당신들하고 좀 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즘 들어서 바짝 불안해 있고 안보 불안에 대해서 극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한 번 또 죄를 쳐가지고 아예 식초 쳐서 말입니다.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이걸 좀 써먹게 정책 행사를 좀 할 수 있게 사진도 좀 팍팍 후레쉬도 좀 쫙 터뜨려가지고 이런 거 하자고 하는 이걸 몇 가지는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즉 딜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니들은 내가 박으란 박아야 되고 밭이란 밭해야 되고 개기란 개겠다가는 나한테 그냥 다 깨진다. 이런 것들을 그런 언제부터인가 갯불도 없어가지고요. 갯불도 없어가지고. 그냥 있다는 건 그 구닥다리 핵하고 미사일 그런 거밖에 없는 놈들인데 지금 자기들은요 굉장한 강대국이 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엄청난 그런 강성의 국가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좀 자부하고 있는데 막 돈키호테 같아요. 그런 자들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정말 주고 싶지 않지만은 하도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굶고 있다니 보내주자. 그래서 반대 의견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탈북자들은 뭐이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 그걸 안 받았으니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응공을 정말 느낄 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아무리 생각해 줘야 쓸데없는 짓거리고요. 이렇게 고마운 것을 모르는 자에게 함부로 호의를 베풀었다가는요 오히려 역사를 맞을 수 있다는 역사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뭘 주네 북한에 뭐 또 지원하네 이따위 소리를 좀 이 문재인 정권 좀 하지 마세요. 통일부 장관이라고 예전에는 뭐 한참 겠다가 북한을 뭐 비하하고 북한을 겠다가 뭐 이렇게 뭐 이성적이고 그들은 합리적이고 뭐 엄청난 친북 행보를 보이더니 요즘은 또 포주기에 앞장서 가지고 지금
포주기 투사로 나섰는데 그럴 거면 장관 그만두시고 가서 뭐 하던 공부나 마저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사옥이 타가지고 오늘 세 가지 가장 빅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속타는 마음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석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힘이 될 겁니다. 방송 때마다 이 멘트를 하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써니 522님 써니 써니님 고맙습니다. 총알을 아주 듬뿍 주셨습니다. 10발씩이나 주셨습니다. 10,000원을 주셨고요. 다들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방송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일 시간부터 8시가 아니고 저희가 6시 정도로 이 방송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뭐 지상파에서도 그렇고 종편에서도 다양한 뉴스들 내보내고 또 아주 인기 시간들, 황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을 여기다가 저희가 붙들어 모시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5시 내지 6시 정도에는 아마 식전이 돼가지고 약간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부터는 한시적으로 한번 6시에 저희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행하면서 또 좋은 의견을 듣고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방송,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이해를 주는 방송, 이런 방송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